사장님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한 달에 2번입니다. 대신 월 1천만 원을 드리죠.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봤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사장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답했다. 저와 주말을 함께 보내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별빛 아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태준. 올해 40이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은 한 번도 평범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부산 해운대의 작은 원룸에서 고등학생 아들 현우와 둘이 살고 있다. 아빠, 학원비가 또 연체됐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슴이 찔렸지만 나는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아, 현우야. 아빠가 깜빡했네. 내일 바로 입금할게. 사실 깜빡한 게 아니라 당장 돈이 없었을 뿐이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다. 현우가 있었기에 말이다. 나는 37세에 결혼했다. 처음엔 행복했다. 서로를 사랑하며 웃으면서 지낸 시절이 그리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아내는 자꾸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점점 집에 없는 시간이 늘어갔다. 외도에 빠진 아내는 3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혼 얘기를 했을 때 돌아온 건 차가운 무시와 폭언뿐이었다. 결국 소중히 지키고 싶었던 가정도 무너지고 말았다. 그렇게 결혼해서 얻은 건 오직 하나. 내 아들 현우뿐이었다. 아이 하나만 잘 키우자고 다짐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아무리 버텨도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다. 다니던 IT 회사는 경영난으로 부도나서 하루아침에 실직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도 교통사고로 인한 더 이상 오토바이를 탈 수 없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실업급여로 겨우 생활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보이고 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현우, 내 전부인 아이를 지켜야 했다. 현우의 수학학원비조차 낼 수 없게 된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강남 고급 펜트하우스 관리인 모집 홍보를 보게 됐다. 짧은 문구였지만 내 눈에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다. 나는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 한다. 살아야 하니까, 현우를 지켜야 하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관리인 일이 뭐 어때서? 이 일하면서 다른 기회를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강남 중심가 우뚝 선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 여기가 맞나? 가방끈을 꽉 잡고 엘리베이터 앞에 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다. 손끝이 떨렸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인지. 초인종을 누르자 곧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면서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통유리창 너머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앞에는 50대처럼 보이지 않는 단아한 얼굴에 완벽한 몸매를 가진 50대 여성이 우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나온 건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블랙 원피스와 진주 목걸이, 품격 있는 차림새. 세련된 얼굴에는 어쩐지 깊은 쓸쓸함이 비쳐 보였다. 김태준 씨죠? 네, 맞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사장님의 눈빛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독이 숨어 있는 듯했다. 들어오세요. 고급스러운 향이 감도는 거실로 안내받았다. 사장님은 직접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다. 업무는 단순합니다. 시설 관리, 수리, 저의 간단한 심부름을 하는 정도예요. 평일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저녁 준비까지 마치고 오후 6시에 퇴근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2시까지만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첫날은 펜트하우스 곳곳을 둘러보며 업무를 익히는데 시간을 보냈다. 사장님은 무뚝뚝했지만 불필요하게 간섭하거나 명령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조심스러운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장님은 나를 거실로 부르며 신중하게 말했다.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월급과는 별도의 수당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일주일에 2번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와 하룻밤을 같이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강요하지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왜 그런 제안을 저에게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사장은 태준에게 이야기했다. 사실 저는 혼자가 되고 지금까지 많이 외로웠어요. 남자에 대한 외로움이.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컸지만 저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남자와 잠을 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태준 씨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실한 모습과 남자로서의 매력이 충분했죠. 태준 씨라면 저의 외로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입이 바짝 말랐다. 손끝이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꽉 쥐었다. 하지만 나는 내 아들 현우를 지키기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날 밤을 그녀와 함께 보냈다.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나 역시도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랜만이었고 최선을 다해 그녀를 만지고 사랑했다. 거사를 치룬 후 그녀가 잠들었고 나는 현우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다짐을 했다. 다음 날 아침, 창백한 얼굴로 거울 앞에 선 나는 입술을 깨물고 면도를 했다. 사장님은 식탁에서 조용히 내게 물었다. 잘 주무셨어요? 무심한 듯 걱정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별다른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은 내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고 다시 한번 거사를 치렀다. 이거는 횟수에 들어가나요? 그녀는 웃으며 나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탐스러운 몸을 어루만지며 서로를 나누었다. 다시 한번 거사를 치르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서로의 외로움과 상처를 조금씩 나눴다. 그러면서 서서히 단순한 욕구에 의한 관계가 아닌 진심이 섞여 있는 관계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그런 일상이 계속되며 더욱 진심 어린 관계가 진행되고 있던 일상 중에 평소처럼 시설 점검을 하고 있던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 이수진과 젊은 여자 2명이 서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목소리도 냉정했다. 당신이 새로운 관리인입니까? 네, 김태준입니다. 나는 정중히 인사했지만 수진은 미간을 찌푸릴 뿐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거실에 계십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사장님은 책을 읽고 있다가 딸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왔구나. 하지만 수진은 그런 사장님을 차갑게 바라볼 뿐 냉랭하게 말했다. 어머니, 잠깐 둘이서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방으로 물러나면서 등 뒤로 쏟아지는 수진의 싸늘한 시선을 느꼈다. 문을 닫고 방에 들어서자 2 사람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요즘 부유한 중년 여성들을 노리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니? 사장님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수진은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준 씨가 어머니 곁에 와서 월 1천만 원씩이나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완전히 외로움을 이용당하고 계신 거라고요. 사장님은 잠시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그런 게 아니란다. 단지.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어머니,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법적으로라도 보호받으셔야 해요. 지금 김태준 씨가 어머니를 속여서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큰 위험에 처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을 선임해 두었어요. 나는 방 가운데 서서 숨을 죽였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때 사장님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수진아,
태준 씨와 나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야. 거기에 현우까지 상처받게 할 순 없단다. 나는 이제 돈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 그 모습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사장님은 애처로운 눈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태준 씨, 내가 내 딸과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게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발 떠나지 말고 내 곁에 있어요. 며칠 후, 나는 사장님과 함께 법적 대비를 시작했다. 수진과 결탁한 변호사를 교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에 제의했다. 정신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한 뒤 사장님은 재산을 신탁으로 정리하고 일부는 나와 현우를 위한 교육비 명목으로 처리했다. 수진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펜트하우스로 쳐들어왔지만 결국 어머니의 확고한 결정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펜트하우스를 나갔다. 그제야 집 안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 후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나를 불러 말했다. 태준 씨, 현우를 영국으로 유학 보내는 건 어때요? 학비와 생활비는 제가 전부 지원할게요. 혼자 보내지 말고 태준 씨도 함께 가요.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 차려졌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사장님과 나는 소소하지만 진심이 담긴 저녁을 함께 나눴다. 오래된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마침내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사장님은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끼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김태준과 현우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결심은 점점 굳어졌다. 몇 주 뒤 김태준과 현우는 영국으로 유학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공항에서 사장님은 멀리서 손을 흔들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요. 현우야. 태준 씨도. 김태준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씩씩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저희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었다. 언어와 문화의 벽, 새로운 학교, 생활로 현우는 긴장했지만 김태준이 곁에서 격려하며 두 사람은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다. 현우는 수학적 재능을 펼치며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김태준도 동시에 파트타임과 학업을 병행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했다. 몇 달이 지나자 사장님은 태준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진심임을 깨닫고 한국에서의 사업과 재산 정리를 마치고 영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공항에서 김태준과 현우를 다시 만났을 때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확인하며 따뜻하게 포옹했다. 영국에서 사장님은 김태준, 현우와 함께 새로운 집을 꾸미고 가족으로서의 일상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 식탁에 앉아 하루를 이야기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이전의 외로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사랑과 신뢰가 집안 가득 커졌다. 현우는 수학 실력을 인정받아 국제올림피아드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고 김태준은 든든한 보호자이자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사장님은 단순한 재력가가 아닌 따뜻한 어머니이자 가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결국 모든 고난과 선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영국에서 새로운 삶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갔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